네, 드디어 2학년 태양계 단원의 마지막 주제인 태양, 대망의 태양 내용까지 왔습니다. 태양은 크게 표면과 대기에 관한 내용과 태양에서 일어나는 활동이 우리 지구에게 미치는 영향에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태양 표면과 대기, 그 구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 106쪽을 보시면 태양의 그 동그란 모습이 보이시죠? 요거를 이 보이는 노란색 면을 태양의 표면이라고 하고 우리 두 글자로는 광구라고 합니다. 빛광자 그리고 둥글구, 그러니까 동그란 빛을 내는 물체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그래서 이 동그란 이 면 자체를 우리가 태양의 표면, 즉 광구라고 부르는데요. 광구에서는 우리가 특징적인 어떤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광구, 이 지금 노란 색깔 면에서는 크게 어떤 것을 볼 수 있냐면 첫 번째, 요 부위를 조금 확대해 볼게요. 지금 이 부위를 크게 확대를 해보면 크게 두 가지의 구조를 볼 수 있는데 지금 흑점이라고 써있는 부분과 쌀알무늬라고 써있는 부분 두 군데를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그림에서 어떤 게 흑점이고 어떤 게 쌀알무늬냐라고 보시면 가운데 있는 검은 부분이 흑점인데 사실 이 흑점의 주변부에 막 이렇게 지금 선 모양으로 이렇게 나 있는 것도 사실은 이 흑점의 일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큰 부분을 흑점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짜잘한 이 똥똥똥똥 이런 무늬 있죠. 쌀을 마치 흩쳐놓은 듯한 이 부분을 쌀알무늬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것들은 왜 태양의 표면인 광구에서 볼 수 있느냐? 그거를 먼저 알아봐야겠죠. 흑점 같은 경우에는 표면에서 주변에 있는 쌀알무늬처럼 이렇게 노란 부분에 비해서 어둡게 보이는 부분을 우리가 흑점, 근데 더 어두워 보이니까 검은 점이 난 것 같다 해서 흑점이라고 부르는데 이 흑점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이 부분보다 온도가 살짝 낮기 때문에 검게 보이는 부분이에요. 어떤 거를 생각을 해보면 되냐면 그 백열등 있죠. 그 노란 색깔 전구를 이제 밝게 켜놓으면 우리가 밝은 노란빛을 볼 수 있는데 걔를 조금 어둡게 켜놓으면 그 어두운 주홍빛을 띠지 않나요? 여러분 그 집에 요즘에 화장실에 백열등이 많이 없어서 노란 전구가 없어서 본 적이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백열등의 밝기를 바꿀 수 있는데 이제 밝은 백열등은 밝은 노란색, 그다음에 이게 오래되거나 혹은 어두운 그 백열등 같은 경우는 이제 짙은 주홍 색깔을 띠게 되는데 이제 이 밝기에 따라서 그 온도를 측정해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밝은색 백열등을 이렇게 만져봤을 때 더 뜨겁지 않을까요? 똑같은 시간 동안 켜놨다는 가정하에. 그렇기 때문에 흑점이라는 곳이 어둡게 보이는 이유는 다른 광구면보다 온도가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색깔이 검게 보이는 거지 온도가 차갑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광구의 온도가 보통 한 6000도씨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섭씨 6000도씨인데 이 흑점 같은 경우에는 4000도씨 조금 넘어요. 이 4000도씨라는 값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온도가 낮은 값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온도값 자체는 물론 뜨거운 온도긴 하지만 이 일반적인 광구 6000도씨보다 온도가 1500도 가량 낮기 때문에 결국은 주변보다 색깔이 검게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흑점이 아닌 부분은 전부 다 이렇게 쌀알무늬로 이렇게 메꿔지게 되는데 쌀알무늬 같은 경우는 그 왜 생기느냐, 이렇게 그냥 일률적인 주홍색이지 않고 어떻게 자세하게 보면 왜 이렇게 쌀알을 뿌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밝은 땡땡이가 보이느냐, 이 같은 경우는 광구보다 안쪽 면, 그러니까 우리 지구로 따지면 지각 안에 있고 멘틀 있고 외꽃이 이거 기억나나요? 1학년 때 배웠던 거? 그런 것처럼 지구가 층층이 층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태양도 마찬가지로 층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이 태양의 표면의 이 모습을 보이게 되지만 이 태양 표면보다 안쪽 구조도 있겠죠. 이 안쪽 구조에서의 활동 때문에 표면에 지금 이런 쌀알 무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쌀알 무늬 같은 경우에는 그 광구 바로 밑에 층이 있거든요. 이제 우리 지각으로 따지면 지각 밑에 멘틀 있는 것처럼 광구 밑에 층이 있는데 그 층에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태양의 표면 온도가 6000도거든요. 태양의 표면 온도가 6000도면 태양의 중심 온도는 6000도보다 뜨거울까 6000도보다 차가울까? 온도가 더 높을까요? 더 낮을까요? 이 중심에 있는 열 에너지가 지금 밖으로 나왔을 때
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이 광구면이 6000도라고 할 수 있는 까닭은 일단 중심부의 온도는 적어도 6000도보다 높겠죠. 우리 지구 같은 경우에도 지구 중심 온도가 6000도거든요. 근데 우리 표면은 6000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심부가 더 뜨겁고 표면이 덜 뜨겁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한마디로 태양 표면이 6000도이기 때문에 태양의 중심부는 6000도보다 더 온도가 높을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온도 차이 때문에 대류 현상, 이것도 이제 1학년 때 배웠죠. 물 끓을 때 밑에 있는 물이 먼저 끓으면 끓어진 물이 위로 올라와서 물이 결국에 골고루 끓어지게 되는, 그게 바로 대류 현상이었죠. 그래서 이 대류 때문에 표면에 쌀알 무늬가 생기는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이 밝아지고 내려가는 부분이 어두워지는 이런 것들.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고, 광구 아래에 있는 층에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쌀알 무늬가 나타난다. 그 정도로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이제 방금 선생님 설명한 것처럼 구체적인 원리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제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조금 어려워지기 때문에 여기까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흑점과 쌀알 무늬가 결국에는 태양의 표면에서 볼 수 있는 두 가지 특징인데, 이것의 변화를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해요. 흑점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변화가 있냐면, 얘가 한번 점이 딱 생긴 다음에 영원히 있는 점이 아니거든요. 점이 생겼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점이 더 많아지기도 하고, 물론 이제 생긴다는 얘기는 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점이 생길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고 점이 움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영원한 점이 아닌 거죠. 그냥 그 순간에 잠깐 그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있을 수 있는 게 흑점인데, 이 흑점 같은 경우를 자세하게 관찰하다 보면 이 흑점이 수명이 며칠 동안 가기도 하고 규모에 따라서는 몇 개월 동안 가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흑점의 그 상황을 잘 지구에서 관측을 하다 보면 위치가 변한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이 흑점이 위치가 변한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오늘이 6월 11일이니까 6월 11일 날 흑점이 여기 있었어. 근데 6월 13일 날 봤더니 흑점이 여기 있어요. 이 흑점이 위치가 이동했다. 흑점의 위치가 이동했다는 것은 뭐를 의미할까? 여기 있던 점이 뿅 사라지고 다시 뿅 나타났다?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똑같은 흑점이라는 가정하에 흑점이 여기 있던 것이 여기로 갔다 라는 거는 결국에 태양의 표면이, 그죠, 표면이 움직인 거죠. 표면이 움직였다는 게 결국에는 태양의 자전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태양의 표면에 있는 흑점의 이동을 살펴보면 태양의 움직임의 방향을 알 수 있고, 그때의 태양의 움직임이 바로 태양의 자전을 의미하기 때문에 태양이 자전하는 방향을 알 수 있다. 요 흐름 이해 가시나요? 네, 그래서 이 다음 화면에서 태양의 흑점의 이동 방향에 따른 태양의 자전 방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문 밑에 106쪽 밑에 있는 해보기를 통해서 한번 태양의 움직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점의 위치 변화로 무엇을 알 수 있을까? 그림은 지구에서 2일 간격으로 태양의 흑점을 관측한 것이다. 지금 보면 흑점의 위치가 이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동일한 흑점의 모양을 알 수 있죠. 똑같은 흑점이 지금 이동하고 있는데, 이것의 지금 위치 변화를 보니까 9월 2일에서 9월 4일, 9월 6일 각각 2일 동안에 흑점의 위치가 움직이게 됐어요. 그럼 우리는 이 움직임이 지금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움직이고 있죠? 왼쪽과 오른쪽으로 먼저 얘기해 볼까요? 9월 2일에서 9월 6일까지 가는 동안에 흑점이 오른쪽 왼쪽 중에 어디 쪽에서 어느 쪽으로 움직였는지, 그거를 먼저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의 표면에서 볼 수 있는 흑점의 위치는 관측자를 기준으로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죠. 자, 이번에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방위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동에서 서인지 서에서 동인지. 자,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태양을 보고 있기 때문에 관측자가 남쪽 하늘에 서 있는 거예요. 남쪽 하늘을 향해 서 있기 때문에 왼쪽이 동쪽의 서쪽이야. 남쪽 하늘에 서 있게 되면 왼쪽이 동쪽이고 오른쪽이 서쪽이죠. 이거 지금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이제. 그렇기 때문에 왼쪽이 동쪽이고 오른쪽이 서쪽이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였다를 다르게 말해보면, 방위로 얘기해보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측자, 남쪽 하늘 향해 서 있는 관측자 위치에서 흑점은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또 방향으로,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이냐, 이걸 따져봐야 돼요.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 방향을 그려보게 되면 태양의 북극, 그러니까 태양의 위쪽이 북극이라고 보면 되겠죠. 거기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모습을 봤을 때 지구와 마찬가지로 반시계 방향의 움직임을 띠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태양이 흑점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방위상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였다고 얘기할 수 있고, 시계 방향으로 얘기했을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태양의 자전을 의미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 이해 가시나요? 이거 지구의 자전에서 이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그 다음에 동에 서서 이거 충분히 이해했으면 이것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자, 다시 정리. 흑점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했다, 또는 흑점이 관측자의 기준으로 남쪽 하늘 향해 섰을 때라는 건 당연히 기준인 거예요. 태양을 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남쪽이야.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다 같은 표현이에요. 또 이제 시계 방향으로 설명해 볼게요. 얘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거, 요거를 손가락으로 가리켜 보면 이 손가락의 방향이 지금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반시계 방향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태양이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하고 있다 라는 것을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우주전파센터 누리집에서 최근 2일 동안 태양의 흑점이 어떻게 변해했는지 한번 영상을 확인해 볼까요? 지금 보는 화면은 우주전파센터의 웹페이지입니다. 여기서는 실시간 태양의 영상을 볼 수 있는데요. 다양한 위성이 촬영하는 태양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태양을 촬영한 파장대에 따라서 다양하게 태양을 관측할 수 있는데, 지금 색깔이나 태양의 형태들이 관측한 위성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보이죠? 그럼 이 중에서 이제 태양의 활동과 태양의 표면에 나타난 흑점을 자세하게 볼 수 있는 두 개의 위성을 선택해서 한번 태양의 활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DO 위성이 촬영한 태양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SDO는요, Solar Dynamics Observatory 이 준말인데요. 여기서 사용한 그 장비가 HMI라고 태양의 내부 활동이랑 그다음에 태양의 핵 융합 그 과정이랑 태양의 자기장을 탐사하는 것이 목적인 장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지금 위성으로 관측한 태양의 모습을 보면 지금 점이 몇 개 나 있죠, 그쵸? 지금 가운데를 지나간 점 3개 정도, 큰 점 하나, 작은 점 하나, 또 연한 점 하나 몰려있는 그 점이 있고, 또 아래쪽에도 지금 보면 점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게 점이 이동했다기보다 지금 태양의 표면, 그러니까 광구에 흑점이 있는데 표면의 회전으로 인해, 다시 얘기해서 태양의 자전으로 인해서 흑점이 움직여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흑점의 이동 방향을 보고 태양의 자전 방향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지구의 자전과 공전할 때 배웠던 거 기억나죠? 천체의 자전 방향. 지구와 마찬가지로 지금 태양도 흑점에 이동하는 위치를 보면 반시계 방향의 자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흑점을 우리가 관측한 이유는 태양의 자전 방향도 알 수 있고 자전 속도도 또 유추할 수 있겠죠. 혹은 태양이 얼마나 활동을 강력하게 하고 있는지 활동성의 정도도 흑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날에 따라서 사실 흑점의 개수 변화나 크기 변화나 위치 변화가 이제 뭐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서 흑점이라는 것은 사라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왜냐면 태양 자체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자전의 의미죠. 그러면 어떻게 정답을 쓰면 되느냐? 흑점은 일정한 수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일단 위치가 변한다. 수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흑점의 모양도 변할 수도 있죠, 그렇죠? 뭐 더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으면 그거는 모양 변화니까 위치가 변하다가 어떻게 된다? 사라진다. 수명이 유한하다고 했죠, 그렇죠?